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7일부터 2주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교생 홍수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 수업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다들 교과서와 필기구는 잘 챙겼죠?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 배웠죠? 네, 지난 시간에는 도덕 공부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수업을 했습니다. 우선 도덕 공부의 의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깨닫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도덕 공부의 목적은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도덕 공부를 할 때는 우리 주변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배움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다들 복습을 잘 해왔을 거라고 믿고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뮤지컬 보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중에서 키다리 아저씨라는 뮤지컬을 되게 좋아하는데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노래를 들려주거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작권에 걸리는 바람에 일단 가사만 들고 왔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행복의 비밀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를 한번 쭉 따라 읽어볼까요? 행복이란 물 흐르듯 살아가기. 그리고 행복이란 그 흐름을 즐기는 것. 자, 다음으로 행복이란 다 지나간 일 때문에 울지 않는 것. 행복이란 너무 서둘지 않고 살기. 꼴찌가 되어도 지는 게 아니야. 또 행복이란 두려움을 이기는 것. 그리고 미지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행복의 비밀은 현재를 살기. 이 순간,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느끼면서 살기. 그리고 또 행복이란 나 자신의 꿈을 찾아 살아가는 것. 행복이란 저 언덕을 뛰어오른 그 순간 지나고 고요한 시간에 찾아오는 것. 행복의 비밀은 내 곁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동의하시나요? 공감이 되나요? 선생님은 특히 이 밑부분에 현재를 살기,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느끼면서 살기라는 가사를 좋아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현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과거의 실패에 대해 자책을 하게 되고 또 마음이 미래에 있으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곤 합니다. 사실 마음이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는 건 되게 어려워요. 뭐 샤워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어떤지 정신은 현재를 떠나 과거나 미래에 가 있곤 해요. 여러분 자기 전에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옛날에 부끄러운 기억이나 아니면 실수들이 떠오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리고 또 앞으로 할 일이나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음. 이럴 때면 현재는 놓치고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며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우리 정신은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지금 놓치고 있는 이 순간이 훗날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 현재를 오롯이 느끼고 제대로 경험해야 행복에 쉽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네모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행복입니다. 네, 원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을 느꼈던 순간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으니 선생님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 한번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일단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먹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혼자 먹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행복은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방금 느꼈던 행복인데 아무 생각 없이 라면을 끓였는데 너무 맛있게 끓여져서 행복을 느꼈어요. 음, 그리고 또 선생님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꼈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 렌즈로 바꿨는데 처음에 렌즈 끼는 것이 서투를 때는 렌즈를 한 번에 끼는 거를 성공했을 때 되게 행복했어요. 너무 사소한가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나요? 친구들이랑 함께 축구를 할 때?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을 때? 다들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행복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괄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알겠죠? 네, 맞아요. 행복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의 의미와 조건을 알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자, 이제 교과서 91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행복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양하대요.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고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한 마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목적은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어떤 것에 깊이 빠져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한 상태라고 하기도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평화로운 마음과 같은 내면적인 요소들을 강조를 했네요. 그런 일시적인 것 말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현재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깊이 빠진 것에는 내면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외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행복을 크게 외면적 요소와 내면적 요소로 나누어 봤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즐거움을 추구를 해야 할까요? 음, 내면적? 외면적?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면적인 조건도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은 되어야지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쵸? 기초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나치지 않을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면적 조건만을 충족시킨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면적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더라도 누군가를 향한 실망, 분노, 질투 이런 부정적 감정들 혹은 자신에 대한 불만족, 불안 등을 지니고 산다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짧은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것도 원래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는 바람에 선생님이 줄거리를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옛날 옛적에 소작인 바흠이 살았습니다. 소작인은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꿈은 자기 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곳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와요. 여기는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어디든 얼마만큼이든 원하는 만큼 가지세요. 그곳에는 하루 종일 걸어서 수시한 모든 곳을 자기 땅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흠은 높은 꿈을 안고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조건이 있는데요.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한 장소로 다시 되돌아와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가 뜨자마자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마지막으로 욕심을 내어보지만 해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은 바흠은 뛰고 펴서 걷다가 또다시 뛰고 겨우겨우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제 시간에 도착한 바흠은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죽은 바흠을 위한 구덩이는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작 3아르신, 한 2m 정도래요. 2m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바흠이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어때요? 다들 집중해서 잘 들으셨나요?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바흠이었죠? 결국 주인공 바흠이 얻은 땅의 넓이는 얼마였죠? 맞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겨우 3아르신 2m 정도의 넓이의 땅만 차지하게 되었어요. 주인공이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같은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이제는 땅을 적당히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바움처럼 단순히 외면적 조건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볼게요. 교과서 세 번째 문단을 보면 행복은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알맞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행복은 때때로 자신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는데요. 화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누가 제일 행복할 것 같나요? 인기 많은 아이돌? 아이돌들 막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악플 다는 사람들도 많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행복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재벌은 어때요?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까요? 물론 재벌도 행복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관리할 게 많으니까 좀 머리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사건, 사고가 많을 수도 있고. 소방관은 어때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소방관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을 구하고 이런 일을 하면 엄청 뿌듯할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 밑에 이 아이들은 선생님이 한 2년 전에 필리핀으로 해외 봉사 가서 만난 아이들이에요. 여기 제일 왼쪽이 선생님인데요. 필리핀이 제가 갔을 때는 빈부격차,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랑 못 사는 동네의 차이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굉장히 시설도 되게 낡았고 선생님들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밥을 못 먹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울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진을 보면 잘 안 보이시려나? 사진을 보면 다들 웃고 있어요. 실제로 상황은 열악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밝게 생활하고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 사진인데요. 지난주에 저를 학교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목소리만 들려주기 아쉬워서 제 사진을 한번 넣어봤어요. 저는 많은 돈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아까 말했던 행복의 외면적 조건을 많이 가진 아이돌이나 재벌이 가장 행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돌이라도 재벌이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면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할지는 모르는 일인 거죠.
행복의 기준은 누구나 다르고 꼭 가진 게 많거나 뭐 예쁘거나 인기가 많지 않아도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아니면 우리가 처한 상황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찾아낼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해요. 학교에서 행복할 때를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단축 수업할 때? 아니면 급식 먹을 때? 사단중학교 급식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급식 먹을 때. 아니면 방학식? 선생님은 학교 마치고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교할 때 집까지 같이 걸어갔던 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우리가 지내는 이 공간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죠. 오늘부터 여러분도 평소에 모르고 지나쳤던 행복의 순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떻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비관하여 방탕한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 사진 아시죠? 이거 알고 계시죠? 같은 양의 물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행복도가 달라지는 거죠. 정리하자면 행복은 자신이 가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고 찾아내며 스스로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교과서 덮고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오늘 무엇을 배웠죠? 행복의 의미, 그리고 다양한 견해, 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행복은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알맞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감이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면 지금 다시 교과서를 살펴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행복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문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알맞은 뭐를 세워야 하죠? 그렇죠. 목표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무엇이죠? 네, 만족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부터는 OX 문제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행복은 자신이 가진 조건이나 물리적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까요? 어떨까요? 맞을까요? 네, 행복은 자신이 가진 물리적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고 찾아내며 스스로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3번. 행복은 때때로 자신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맞나요? 그렇죠. 자신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었죠. 자, 마지막. 진정한 행복은 육체적인 만족을 느낄 때 얻을 수 있다. 어때요? 육체적인 만족만을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답은 X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푸셨나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하나씩 생각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과 함께한 도덕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